마담 빠담. 안녕하세요. 우리 중년들의 가슴을 쿵쾅쿵쾅 빠담빠담하게 만들어 드리는 채널 마담 빠담의 마담 말입니다. 세상에는요 신비한 공장들이 많아요. 아, 저거까지 만들어? 할 정도로 신기한 공장들이 많은데 이런 공장이 있다면 어떨까요? 웃음을 제작하는 공장, 행복을 찍어내는 공장, 사랑을 생산해내는 공장. 너무 허무맹랑한가요? 내친 김에 제가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웃음 공장을 치니까 같은 제목의 책도 있고요. 마침 또 유튜브 채널도 있어요. 그런데 그 세상에 웃기고 재밌는 영상들을 소개하는 채널로 시작을 했지만 아쉽게도 지금은 구독자 딱 2명. 근데 제 바람은 정말 끝까지 살아남아서 우리 사람들에게 웃음을 선물하는 우리나라의 독보적인 웃음 공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봤고요. 오늘은요, 그래서 앞서 영상에서도 잠깐 보셨지만 이 허무맹랑한 상상을 현실로 옮겨 놓으신 분입니다. 행복공장을 만드시고 운영하시고 하는 분인데 직접 인사를 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뭐라고 소개할까요? 행복공장, 공장장. 이것이 이제 홍천 수련원인데요. 그래서 저는 뭐 원장이라고 불리기는 해요. 수련원 원장인데 저희 이름이 행복공장이다 보니까 재미삼아 장난삼아 저랑 저희 남편을 공장장이라고 부르기도 했죠. 네. 근데 누구나 행복을 꿈꾸지만 행복을 진짜 느끼고 만들고 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근데 이거를 공장을 차리실 생각을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원장님께 행복은 어떤 건가요? 처음부터 너무 진지한 질문이긴 한데. 아니, 재밌게. 재밌게. 네. 행복. 저는 그냥 늘 제가 잘 쓰여서 그 기분 좋은 느낌? 그거하고 행복이 늘 연결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순간순간 뭐 좋고 행복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저는 쉽게 행복을 던졌는데 너무 진짜 가치 있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프로그램들도 많아요. 보니까 여기 그 마음으로 들어요. 나에게 길을 묻다. 뭐 청년들을 위한 것도 많지만 또 우리 중년 세대를 위한 프로그램들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제가 모신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책이 우선이 아니지만 어쨌든 중년 부부가 서로 이렇게 화답식으로 에세이를 내셨어요. 근데 반응이 지금 엄청 좋은데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사실은 모셨거든요. 아니 어떻게 부부가 서로 생활하기도 만만치 않고 예, 호흡을 맞추기도 힘든데 글로 이렇게 맞추시게 됐어요. 남편이 작년에 먼저 먼 길을 떠나는 바람에
사실은 이제 책은 남편 살아있을 때 이제 한번 내고 싶어 했고, 저도 병을 좀 오래 알았기 때문에 우리 남편이 한 10년 알았으니까 그때 뭐 느꼈던 거나 뭐 이런 거를 좀 글로 남기면 좋겠다. 근데 책을 내기 전에 작년에 남편이 갔고, 그래서 그 남겨진 글들을 모아서 그 내는 게 일종의 약속같이 좀 느껴졌어요. 그래서 남편 글만 모아서 처음엔 내려고 했는데 뭔가 전후 맥락이나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이 조금은 필요할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이제 글을 뭐 처음에 최소한으로 쓰려고 하다가 하던 게 이제 조금 분량이 됐고 그게 이렇게 밖에서 보기에 뭔가 부부간의 대화나 화답같이 느껴지셨던 것 같아요. 그걸 기획하고 한 건 아니었어요. 저는 솔직히 처음에 조금 어떤 그 선입견이 있었어요. 부부가 서로 이렇게 화답식으로 했으니까 닭살 부부가 쓴 거 아니야 뭐 이랬는데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 남편 그 권용석 변호사셨고 검사하셨고 그런데 말씀 들으셨다시피 10년 동안 암으로 투병 생활을 하시면서 정말 죽음을 앞둔 자의 입장에서 한 줄 한 줄을 너무 진솔하게 쓰신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 아내 되시는 분은 거기에 뭐 당신 말이 맞아 이거보다는 객관적으로 남편을 다시 한번 이렇게 조명하는 글을 썼기 때문에 제가 봐도 이게 책이 지금 두껍지 않은 게 아쉬워요. 이게 읽어가면서 너무나 이 진솔한 이야기들 때문에 그래 죽음을 앞둔 사람의 이 진정성이 많은 독자들에게도 가 닿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정말 쓰시면서 물론 이제 남편이 또 젊은 나이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젊은 나이에 가셨지만 그래도 이거는 나한테 희망이었고 이거는 나한테 사랑이었다 이런 체험을 또 많이 하셨다고 그랬거든요. 어떠셨어요? 맞아요. 대부분 인간관계가 그렇고 특히 부부관계는 전 늘 진짜 결혼 생활 상당 부분 동안 결혼은 기적이야 막 이랬었거든요. 말도 안 되는 거고 그걸 이어간다는 건 기적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암 진단받고 10년은 다시 뭐 치료도 많이 하고 약도 많이 먹고 이러면서 이렇게 점점 이제 힘든 쪽으로 가긴 했어요. 수술만도 다섯 번을 하고 그러긴 했어도 일상생활 하는데 크게 지장은 안 받았어요. 그래서 하던 일들을 그대로 좀 유지하는 편이었는데 근데 굉장히 대전제가 사실 우리 모두한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언제 죽을지 맞아요. 모르는데 그걸 의식을 못 하는데 그 대전제를 정말 생생하게 느끼고 사는 게 그냥 일반 그냥 사는 거랑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가장 본질적인 거에 좀 집중하지 않았나. 똑같은 사람인데 그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지고 볶고 아 왜 저래 뭐 내가 미쳤지 어떻게 살아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서로 상호간에 그랬을 그죠. 텐데 똑같은 사람인데 이제 그 뭔가 그 대전제에 대한 어떤 깨달음이 있으니까 이대로 정말 괜찮고 순간순간이 너무 좋고 맞아. 그래서 하여튼 그걸 뭐 일상을 좀 다르게 보게 된 거 뭐 그게 선물이라면 선물이죠. 사랑의 최궁극점은 서로를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이라고 그러던데 그렇게 투닥거리면서 많은 부분이 안 맞았지만 정리를 하면서는 이해를 하려고 하고 예 그리고 저절로 그렇게 돼요. 그러죠. 예 그리고 시간의 소중함이 느껴지니까 맞아요. 이런 시간에 우리가 투닥거리느니 맞아요. 예, 하나라도 저 사람을 조금 이해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람이 경지에 오르나 봐요. 그래서 이 책은 슬프기도 하지만 굉장히 우리한테 환한 희망을 주고 그 남편분의 어떤 그 향기로운 인생관 그리고 남은 가족들에게 보내는 절절한 사랑의 시 이런 걸 보면서 정말 죽음 앞에서 누가 가식을 부리겠어요. 누가 화려한 장식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렇게 소름이 돋을 정도로 아 진솔하다, 진리다, 이게 명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많은 이제 남기고 하신 말 중에 어떤 말이 제일 남으셨어요? 고마우셨어요? 저는 독자로서 있는데. 아니 저는 사실 저한테 마지막 쓴 그 편지가 제일 감사하죠. 그러니까 저에 대한 뭐 사랑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서도 그러니까 지금 살았을 때뿐만 아니라 가서도 함께 하겠다는 그 말이 뭐 위안도 되고 그래서 더 슬프기도 하고 특히 마지막 문구 우리 당신 다시 만나는 날까지 당신 평화롭기를 뭐 행복하기를 자유롭기를 기원드린다. 그 말이 뭐 일종의 생명줄 같기도 하고 저도 사실은 이제 거꾸로 바라거든요. 날마다 남편이 그러기를.
근데 여기서 제가 좀 딴지를 걸자면 보통 남편분들은 여보 나 저 세상에 가서도 당신이랑 또 만나고 싶었는데 여자들은요 거의 8, 90%는 아우 이제 이승에서 끝내 그러는 분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좀 투닥거리지만 어쨌든 징글징글하게 이 중년 부부의 삶을 이어가는 분들에게 정말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 그렇게 똑같은 사람인데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서로 달라지더라고요. 근데 그 경험은 다 하고 계실 거예요. 이미 그렇죠. 다 하고 계시는데 진짜 이 사람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것만 진심으로 느끼면, 맞아. 진정으로 네. 느끼면 어떤 사물도 이게 없을 수도 있다. 나한테 이게 없다면, 이 사람이 없다면 그것만 그걸 정말 제대로 전제한다면. 느낄 수만 네. 있으면 그 다음은 자기에 맞게 뭔가가 나올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하십시오. 제가 겪어보니 이렇습니다. 이게 아니라 저도 수없이 들었던 말인데 남편하고 이런 시간 보내면서 그게 이제 제 거로 와닿더라고요. 절절하지만 아 이런 기회를 주셔서 또 감사하구나 이런 느낌도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계속 이 남편분께서 쓰신 이야기가 사랑하라예요. 맞아요. 예, 믿음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무엇보다 내 자신을 사랑하라. 맞아요.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해야 사물도 사람도 다 사랑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근데 북 콘서트는 북토크는 정작 글을 많이 쓰신 분은 아니고 이제 우리 제가. 노지양 선생님이 단장님께서 하실 건데 언제 하시죠? 6월 달에 하신다고 들었어요. 27일. 6월 27일이요. 예.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 신청하시고요. 그리고 무료죠? 네, 선착순. 선착순이니까. 그리고 이 책은 또 여러분께서 나 저거 좀 읽고 싶다. 책도 너무 이쁘게 만들었어요. 요거 좀 탐나시면은 저희 댓글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선정을 해서 선물로도 드리겠습니다. 자, 마무리를 죽음으로 하기는 그래서요. 아까도 영상으로 보셨지만 굉장히 독보적인 공간이 있어요. 그 1인 독방. 그 남편분께서 아 이렇게 1인 독방 그 수감실 거기서 나도 좀 이렇게 힐링을 받고 싶다 이런 느낌으로 지으신 게 이 28개 방. 8개 방인데 나 혼자 거기서 수련하기 너무 좋은 공간인 것 같아요. 우리 중년들에게도 제2의 인생을 시작하면서 기존의 내 마음을 청소하고 내 마음을 좀 세팅하고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해서 관련 프로그램들도 많이 지도를 하셨을 텐데 중년분들이 오셨을 때의 독방 체험 전과 후는 어떻든가요?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뭔가 하여튼 그 이전 삶이 여태까지의 삶이 그냥 뭐 누구를 위해서 정신없이 달려왔다면 이제 이 이후는 나를 위해. 찾아야겠다. 그렇죠.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오시고 여기 오면은 그걸 어쨌든 어떤 단초를 발견해서 가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중년 여성이라고 하니까 이제 한 가지 떠오르는 게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중년 여성들이 그 혼자 있는 방에서 저희가 배식구도 있어서 밥도 배달을 해드리거든요. 네, 밑에 해놓으셨더라고요. 근데 아침에 죽이 들어가요. 근데 그 죽을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 손이 들어와서 놓고 가고 내가 그거를 받아서 드는데 그 죽그릇을 받고 엉엉 울었다는 중년들이 많아요. 왜요? 그러니까 그걸 뭐 물어보진 않았지만 짐작컨대 뭔가 나에 대한 어떤 위로이기도 하고 연민이기도 하고 어머님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중첩되지 않았을까. 저희는 이제 그 따끈한 죽을 끓이기 위해서 누군가 뭐 새벽에 나와서 죽을 끓이고 뭐 이렇게 해서 갔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여기 계시면서 정말 나한테 필요한 것들을 잘 찾아가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롯이 내 안으로 들어가서 나를 찬찬히 들여다볼 수 있는 그쵸. 그런 시간만 갖는다 하더라도 맞아요. 예, 마음 청소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이 자연 경관이 받쳐져요. 여러분들 보셨죠? 이것도 여기서 직접 딴 앵두입니다. 그리고 사방이 다 초록이에요. 겨울엔 또 눈이겠죠. 맞아요. 네. 그래서 아무도 나를 방해하지 않는 이 공간에서 여러분들도 정말 오롯이 나만을 위한 시간 그리고 나만을 위한 어떤 재충전 그런 걸 해보시기 바라고요. 연락처 밑으로 나가겠습니다. 연락해 주시고요. 나중에 저도 독방 하나 차지하고 오면 예, 오세요. 네, 오세요. 잘 좀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무튼 오늘 너무 말씀 감사하고요. 내내 건강하시고 다른 사람들의 힐링을 위해서 또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